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 시총을 넘어설 것이다. 또 한 명이 얘기합니다. 조셉 루빈인데요.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미국 연준에서 2인자가 있습니다. 보우먼이라고 하는 이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부의장입니다. 자, 이분이 연내 3회까지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노동시장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FOMC 미팅이 총 3건입니다. 9월 이제 17일, 10월 말, 그 다음 12월 10일. 3번 모두 금리를 내려야 된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 거죠. 크리스토퍼 월러와 이 보우만 부의장, 이 두 분이 원래는요. 초강경 매파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비둘기로 바뀌었죠. 트럼프의 인사화 됐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는 차기 연준 의장으로 유력시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지금 스콧 베센트가 올해 중으로 제 생각에는 차기 연준 의장 이러다가 발표 띡 할 기세입니다. 그러니까 지명은 미리 해놓고 나중에 인준하고 이렇게 안치면 되니까요. 뒤로 가면 갈수록 노골적인 거죠. 저는 시장을 그래서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금리나 유동성, 규제 하나, 클래리티, 명확성, ETF, 딱딱딱 뭔가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 가운데 있죠. 양쪽에 있는 이제 그 국가의 정상들이세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 소위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은 항상 이제 영토 분쟁 끊이질 않습니다. 이 두 국가도 무려 30년간 영토 분쟁이 있었는데 한 번에 해결하신 분이 있죠. 가운데 억지로 손을 잡아서 악수시키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입니다. 지금 양국 정상은요.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는 방안을 지지한다. 그렇게 될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건 했습니다. 근데 마음처럼 되지 않은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이스라엘 이란 전쟁은 이게 그렇게까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 드리는 것은 이런 세력 혹은 세력 뒷단에 있는 친구들도 이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위해서 죽어라 노력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하는데 푸틴 대통령이 지금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인가요? 그 친구도 말을 잘 안 듣죠. 하지만 결국에는 저는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될 때까지 하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보는 방향성 뭡니까? 미란 보고서에 이미 1년 전에 다 나와 있었습니다. 약 달러를 지향하고요. 저금리, 정확히는 중금리라고 봐야겠죠. 예전처럼 제로금리 이런 건 없습니다. 중금리, 중물가, 관세는 고관세죠. 이게 이제 방향성으로 1년 전부터 예고가 이미 됐었고, 그 다음에 AI와 크립토, 이 두 가지 콕 찍어놨죠. 이 방향대로 앞으로 5년, 10년, 이게 이제 어떤 트렌드나 유행이 아니고요. AI 크립토는 지금부터 시작이지 않습니까? 이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소음을 엄청나게 내요. 근데 그냥 했으면 됐다. 이제 비트코인 투 더 문 했는데 지금 비트코인 문 지나고 나면 갔죠. 중간에 말도 못 하지 않습니까? 이더리움 말할 것도 없죠. 이러한 소음을 극복해내는 게 쉽지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확신, 사실 방대한 지식과 공부는 필수 중에 필수라고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먹자 골목마저. 이게 지금 어디 지방에 있는 이게 아니고요. 서울 영등포 구청 인근의 먹자 골목. 그러니까 지금 서울 경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방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영업자가 폐업, 폐기물이 역대 최대고요. 장사 접는 자영업자가 연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년에 폐업 100만 명이고 대부분은 보시면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이런 개인 사업, 소규모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 중에 지금 뭐라고 하냐? 차라리 사회적 거리 두기 했을 때 장사가 더 잘 됐다. 버티고 버텼지만 이제 그 정치 고물가의 계엄의 탄핵 등등등
이게 이제 인건비도 안 돼서 이제 버티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지금요, 이게 그 일시적인 어떤 유행이 아니고요. 온체인화, 디지털화는 이거는 이미 뒤집을래야 뒤집을 수가 없는 확정된 미래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뭐 한 번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갈까요? 코스트 땡 마트 있습니다. 자, 근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제가 무슨 전쟁터 온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평일만 골라서 가거든요. 사람 없을 때. 근데요, 평일 오전에 이렇게 사람이 많을 수가 있나? 진짜 무슨 전쟁 가가지고 뭐 사재기 하시는 분들만 다 오시는 것 같처럼 너무 많아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불편한데도 물건이 좋으니까. 소위 말 가성비가 아주 압도적이니까 저도 여기에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지금 뭐 장사가 안 된다라고 하는데요. 맛집, 그리고 뭐 이런 어떤 핫플 있죠. 자, 서울에 있는 모 백화점, 뭐 이제 현대 쪽 계열에 있는 백화점 한 번씩 가면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11시부터 직장인들이 막 그냥 우르르르 몰려요. 아니, 저분들 분명히 지금 회사에 있을 시간 아닌가? 회사에 있을 시간이고 뭐고 그냥 주부분들은 뭐 10시 반이면 이미 차 있고요. 나중에는 그냥 동네 주민이 다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 양극화 현상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다 장사가 안 된다. 사실 그 말도 저는 어폐가 있다고 보고요. 몰리는 대로 엄청나게 몰리는 거예요. 맛집 웨이팅 30분 이상 각오하고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한 10여 년 이상 몸을 담았던 전시회. 이게 이제 대표적인 실은 그 오프라인 비즈니스거든요. 전시회, 컨벤션, 사람 만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장소 빌려놓고 뭐 홍보하고. 근데요, 전시회조차도 각 섹터별 1위 전시회만 사람들이 우르르르 몰려요. 왜 그럴까요? 이게 제가 보니까 앞으로 더 심화돼요. 왜가 중요합니다. 현실이 팍팍합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들고요. 뭐 좀 여유가 있으면 그래 한번 뭐 이런 것도 해봐. 뭐 이 전시회도 해봐. 저 전시회도 해봐. 이게 되는데 지금 팍팍해요. 그냥 실적으로 압박을 세게 하면 해외 출장 갈 것도 이제 회사에서 막아버리거든요. 우리나라 대기업도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가성비를 극강으로 최강의 효율성을 찾는 거예요. 실패에 대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관용하지 않아요. 뭐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는 아니지만 어쨌든 더 엄격해집니다. 확실한 것만 하라는 거예요. 확실한 것. 그럼 뭡니까? 업계 1위만 가는 거예요. 그냥 확실한 맛집. 그냥 나는 내 시간도 사실은 그 중요한 자원 아닙니까? 시간과 돈을 허투루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업계 1위 외에는 그래서 거들떠보지 않아야 된다고 지금 투자 방송하고 있는 겁니다. 투자 1위가 뭡니까? 비트코인이잖아요. 이더리움만 해도 얼마나 큰 수모를 겪었습니까? 근데 비트 이더 50% 이상 가져가면 편안하게 투자하실 수 있다. 이 얘기를 뭐 작년만 해도 비웃는 분들 많았지만 지금은 조금 그래도 뭐 조금 이제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어찌됐건 미국의 ETF가 승인될 확률 90%가 넘어가는 코인, 사실 이것도요. 진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중심으로 지금 글로벌 자금이 이제 좀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전 초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ETF 코인 하면서 뭐 5개, 10개로 늘린 것조차도 굉장히 뭐랄까요? 보수적인 게 아니고 진취적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렸던 이유는 이 지금 크립토라고 하는 산업, 투자 시장이요.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금 우량 코인 큰 걸로 들어간 기회가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크립토 알트코인 ETF, 그 다음에 지수 ETF가 승인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전 세계, 지금은 나스닥 상장사 회사들이 지금 바람잡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뭐 유럽의 땡땡 회사, 뭐 홍콩의 회사, 뭐 우리나라 회사, 뭐 일본의 누구 회사들, 이 트렌드를 만들고 전 세계 이제 바람잡이 끌고 가잖아요. 전 세계 자금이 코인 지금은 주식으로 많이 가는데 나중에 코인 ETF로도 올까요? 안 올까요? 온다니까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다? 크립토 시가총액이 지금 뭐 4조 달러 됐다고 굉장히 이제 막 흥분을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3T에서 지금 4T 달러 갔거든요. 제가 이거 다른 그 뭐 주식이나 채권 그 비교를 뒤쪽에서 해드릴 거예요. 아직 갈 길이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지금 크립토 시장에 이제부터 물 들어온다고요. 이 우량 알트코인 위주로 ETF가 전 세계 자금이 쏟아지면
이 그냥 배가 막 둥둥둥 이제 물이 들어오니까 뜬다고요. 지금부터 5년에서 10년이 그래서 기회인 거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요. 지금부터 5년, 10년 이후 비트코인 10억, 20억대 들어가면 훨씬 더 안전할 거예요. 법적으로 제도화돼서 이제 법적으로 보호도 받으실 수 있고 뭐 은행 뭐 이제 뭐 소비자 보호법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는 뭐 해킹 뭐 당해도 이제 보험으로 처리합니다. 근데 비트코인 20억에 들어가서 글쎄요. 기회는 많이 낮아지겠죠. 자, 해외에서 난리난 K 신드롬. 지금 뭐 우리 초등학생 자녀분들 이거 모르면 거의 간첩이라 보시면 됩니다. K-팝 데몬 헌터스 뭐 애니메이션이죠. 이게 이제 워낙 뭐 유튜브뿐만 아니고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제 해외에 있는 친구들도 이거 보고요. 뭐 라면, 여기서 나온 설렁탕, 뭐 화장품, 우리나라 대중 목욕탕, 남산, 저기 뭐 북촌에 있는 한옥마을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나오나 봐요. 저도 이걸 보진 않았는데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다 찾아보고 지금 짐 싸서 한국에 실제로 이거 먹어보려고 온답니다. 기가 막히죠. 이게 지금 현재 가수들의 경쟁자가 굉장히 저는 웃기다고 봐요. 가상세계, 지금 이 친구들이 실제 아이돌은 아니잖아요. 가상세계에 있는 아이돌인데 현재 이 오프라인 가수와 온라인 디지털 세계에 있는 가수가 서로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짜 이미 현실화가 돼버린 겁니다. 앞으로도 새롭게 떠오를 영역, 제가 봤을 때 이제 디지털, 그 다음에 크립토, AI가 이제 실체를 갖추게 되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항노화, 노화를 방지하는 알약, 지금 이런 거 개발 엄청 하고 있어요. 돈이 엄청 몰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만, 이런 것들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가볼까요? 호황 사이클이 더 이상 오지 않는다. 이게 여수 쪽에 있는 그 석유화학 산업 단지입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버티느니 공장 폐쇄가 났다. 호황은 이제 없다. 뭐 중국에 워낙 그 저렴한 원가로 밀고 들어와서 쉽게 말하면 이 사양 산업이 돼버린 겁니다. 한때 우리나라 효자 종목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 내 능력, 내 노력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요. 전체 빅픽처를 보셔야 돼요. 지금 산업의 흐름이 빠르게 물줄기가 바뀌고 있으면 이전에 내가 잘 나갔던 거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아까 자영업자 이렇게 안 좋게 되는 것과 비슷하게 갈 수가 있어요. 대기업도 똑같습니다. 섹터를요, 잘 선정을 하시고 섹터 선정 중요하고요. 이것보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타이밍. 투자에서도 타이밍 is everything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 뭐 석유화학, 건설업, 금, 이거 과거에 다 시대를 풍미했던 것들 아니에요. 근데 저는 지금 이것보다는 AI와 크립토에 올인 해놓고 5년에서 한 10년 묵히는 게 솔직히 전 100배 더 나을 거라고 봅니다. 부동산이 뭐 일부 강남 있지만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 드리냐면 특히 지금부터 내년 말까지 코인을 따라올 자산은 저는 없을 거라고 사실은 봅니다. 세금적으로도 뭐 이제 대한민국 거주자 한정 지금 코인 내년까지 양도세가 없습니다. 뭐 증여세, 상속세는 있고요. 이거 어떻게 따라갑니까? 부동산이 문제가 뭡니까? 세금이 어마어마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가 없을 때는 뭐 사고 싶어도 팔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코인은 다 뛰어넘습니다. 특히 내년까지 뭐 나쁘지 않게 뭐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가격 좀 올랐죠. 비탈릭의 보유 자산 이런 것까지 알캄에서 알캄 좀 조심하셔야 된다고 했죠. 어쨌든 비탈릭이 1 빌리언 달러니까 뭐 한 1.4조 원의 자산을 들고 있다. 이거요. 비탈릭 부처린이 2015년도에 이더리움 딱 출시했거든요. 딱 10년 걸렸네요. 자산 1 빌리언. 이거 이제 억만장자 된 거거든요. 이 천재도 10년간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비탈릭이 지금 나이가 이래 봬도 지금 이제 30을 간 넘겼습니다. 얼마 안 돼요. 나는 충분한 대가를 치렀나? 전 한번 저를 한번 돌아봐요. 비탈릭 부처린의 삶도 이게 쉽지 않은 셀럽의 삶이거든요. 한번 봅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이제 이더리움 불들이
황소들이 많이 나타나죠. 왜 이더리움은 8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냐? 우리 돈으로 하면 1억 1천만 원이네요. 1억이 넘어가냐? 기관들이 이더리움을 수조 원씩 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ETF에 수조 원씩 몰려오고 있죠. 지니어스법 통과된 거 아시죠? 스테이블 코인이 어디 위로 가장 많이 간다? 이더리움 위에 가장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이 친구 얘기입니다. 대기업들이 이더리움이 느리고 비싸니까 이더리움 레이어 2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론칭하고 있습니다. 저기 뭐 일본의 소니 같은 기업들도 이제 만들고 있죠. 스톡 시장,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온체인 이더리움 위로 올라가네요. 그 다음 밑에 비탈릭이 아직도 자기 옷을 손으로 빨고 있다며 얘기는 유머 코드입니다. 비탈릭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조 단위의 이제 억만장자가 됐지만 한 4년 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 이더리움 엄청 들고 있어서 그때 당시 제 기억에 한 3천억 정도밖에 없을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3천억 정도 됐을 때 기자가 물었던 거예요. 이더리움 이 비탈릭에게 당신 그래도 부자여서 좋은 점, 특별한 점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비탈릭이 했던 말이 그때 제 기억에 남아요. 내가 하고 싶은 개발을 다른 거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온전히 이것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난 그게 제일 좋다. 저는 이 사람 진짜구나. 전 그때 굉장히 동감을 했습니다. 저는 코인 투자자가요. 아까 뭐 K-팝, 뭐 데몬 헌터스가 아니고 저는 코인 투자자가 프리덤 헌터스가 돼야 된다고 봐요. 프리덤, 자유를 사냥해서 가져가는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퍼지 펭귄. 이 가격이 심상치가 않죠. 여기 대표가 나와서 이런 얘기하네요. 올해 매출의 상당 부분은 펭귄의 그 코인을 바이백하겠다. 뭐 주식으로 치면 자사주 매입에 사용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 올해만 벌써 4천만에서 5천만 달러의 매출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이렇게 매출이 나오고 있는 그 밈코인이면 사실은 무시하면 전 안 된다고 보지만 이거 사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가격 변동성이 너무 심각하면요. 잃을 확률 98%라 전 봐요. 바이백을 수년 동안 지속할 수 있으면 도지코인까지 성장할 수도 있겠다. 뭐 좋은 얘기입니다. 뭐 CEO니까 포부가 커야죠. 금리 인하, 돈 찍는 이제 미국 연준도 결국에는 버티다가 이제 내릴 기세인 거죠. 위험 선호 현상이 커지겠죠. ISM 올라가겠죠. RSI 뭐 웬만한 코인들 다 올라갈 겁니다. 특히 비트도 오르겠지만 알트도 위험은 알트 아닙니까? 더 올라가겠죠. 알트코인, 밈코인 그리고요. 지금 그 NFT에 대한 관심도 이거 보니까 심상치 않아요. 저는 이제 NFT에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특히 이제 크립토 펑크 쪽을 이제 뭐 라울팔이 지금 뭐 장난 아니게 많이 이렇게 쟁여놓고 지금 계속 펌핑을 시키는 것 같아요. 저는 오를 수 있다고 봐요. 오를 확률 높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면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그래야 저는 잃을 확률을 원천 차단한다라고 봐요. 자기가 잘 아시는 분야만 특히 라지캡 위주로만 하시는 것을 저는 이게 그래도 전 수익이 엄청 크다고 봅니다. 라지캡을 하락장에 혹은 조정에 꾸준하게 매수할 것이냐 아니면 밈코인을 스몰캡 코인을 불타게 하면서 비싸게 샀는데 더 비싸게 팔아서 뭐 돈을 벌 것이냐. 이 후자를요. 아예 쳐다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선물 옵션 포함입니다. 알트코인의 시즌 지수가 36이다. 이게요. 이 0쪽으로 이제 낮아질수록 비트코인 시즌에 가깝습니다. 100점까지 가면 알트 시즌인데 75 넘어가면 이제 알트 시즌으로 분류가 되고 25 이하면 비트 시즌. 아직은 비트 시즌에 가깝죠. 이것은 아직 우량 알트코인의 기회가 아직도 큰 기회 전 솔직히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는 게 망설여질 거예요. 왜? 뭐 볼 때마다 올라가니까 이게 타이밍 잡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90이 넘었다고 바로 팔아야 되냐? 그거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90이 넘어서 알트 시즌이 인덱스가 90 넘어서 뭐 2주, 3주, 4주 이렇게 쭉 가면 뒤쪽에서 파는 게 실은 더 높게 팔 수가 있거든요. 무조건 이걸 맹신하지는 말자라고 참고하는 지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만해요. 이거는 어떤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그런 게 아닙니다. 살 때도 그냥
뭐 지표가 뜨고 뭐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뉴스에서 막 번쩍번쩍하고 가격들이 막 그쵸. 그럴 때 살 때도 저는 하락 프루딩딩해도 세 번 참았다가 매수하면 더 싸더라고요. 팔 때도 세 번 정도 이거 지금 팔고 싶은데 지금 팔아야 되나 다 던져야 되나 참습니다. 꾹꾹 눌러서 참아서 세 번 참으면 거의 대부분 비싸게 팔았어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쉽지는 않아요. 매수를 참았던 적은 올해 꽤 있었어요. 그리고 꽤 많이 담았지만 매도를 참았던 기억은 거의 안 납니다. 올해 3월 초인가요? 뭐 그 에이다를 조금 팔았던 그 기억 외에 매도를 막 참았다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곧 오겠죠. 자, 알트코인 시즌이 안개 속이다. 대형주를 선호하는 기관 투자자 탓이다. 그러니까 대형주라 하면 그냥 쉽게 말하면 지금 비트코인만 선호하지 알트코인으로 돈이 왜 이렇게 안 가지? 뭐 이런 기사라 보시면 됩니다. 이더리움 도미넌스도 과거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질적으로 우수한 알트만이 그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본다. 기관들이 들어오면 ETF 위주, 대량주 위주로 사게 될 것이다. 저는 여기에 사실 동의를 합니다. 제가 얘기를 드렸던 알트, 그러니까 비트를 제외하면 이더, XRP, 솔라나 도지, 뭐 에이다 등등 ETF 미국에서 승인될 확률 90% 넘어가는 코인, 이건 전 대형주로 분류를 해도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거 나는 뭐 싫다. 1번으로 저는 90% 이상 다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각 섹터별 대장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1번은 전체로 봤을 때 시총 높은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2번은 섹터별로 1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자산 토크나에 제가 뭐 여러 번 얘기를 드렸지만 온더 파이낸스가 어쨌든 시총 1위거든요. 이런 식으로 섹터별로 가장 이제 그 시총이 높고 인정을 가장 많이 받고 또 ETF까지 누군가 신청했다? 금상첨화인 거죠. 이런 데서만 고르자라는 거예요. 이런데 그 밑으로는 쳐다도 보지 말자. 이걸로도 전 충분하다고 봐요. 그리고 비트, 이더, XRP, 솔라나 요 네 가지는 비중을 좀 많이 가져가시면 편안하실 겁니다. 물론 이건 제 경우지만 본인께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꼭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어봐야 좀 안심이 되고 이러면 사실은 그게 대한 확신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 코인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비트코인만 하셔도 전 충분하다라고 솔직히 봐요. 이게 막 이제 불안하고 누가 좀 언급을 해줬으면 좋겠고 100% 확신을 하고 계신다면 실은 그 누군가의 응원, 비난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 가셨으면 하는 마음에 얘기를 드립니다. 최근에 고래 기관들이 7월 10일 이후에 47.8억 달러, 어마어마합니다. 6조 7조 원의 이더리움을 쟁여놨죠. 사실 이 모든 게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톰 리가 CNBC 나와서 6월 30일로 제가 기억을 한대요. 비트마인의 의장이 됐습니다 하면서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더리움을 스트래터지처럼 사놓을 겁니다. 이거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불과 한 달 조금 더 됐네요. 톰 리가 최근에 TV만 켜면 유튜브만 켜면 썸네일이 나옵니다. 만약 당신이 비트코인을 지금 사고 있다면 이건 이제 비트코인 얘기네요. 95%의 투자자는 아직 비트코인 지갑, 월렛에 제로다. 비트코인 95%는 없고 5%만 들고 있다더라. 이 정도면 1996년 인터넷 웹사이트 수준이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지금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저는 5%, 95%도 저는 이게 조금 과장된 수치라고 보는 게 지갑에 비트코인 뭐 0.0001개 뭐 이렇게 있는 분들 꽤 있을 수 있거든요. 있는지도 모르신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거 다 합쳤을 때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분들이 과연 비트코인에 대한 크립토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충분할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눈을 점점 더 깨우치겠죠. 근데 중요한 게 비트든 이더리움, 솔라나, XRP 뭐가 됐든 숙제를 완료하신 분들이 이거 제대로 깨닫잖아요. 한 개 사고 싶어 하질 않아요. 특히 돈이 좀 있으시다. 그냥 100개, 1000개씩 쟁여놓고자 하는 게 이게 저는 당연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부익부 빈익빈이 실은 일어나는 거예요.
실력자분들이 뭐 이런 거 자랑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신 것 같아요.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나 평단 얼마야? 얼마에 샀어? 훌륭하십니다. 근데 진짜 고수는요. 예를 듭니다. 나 비트코인 100개 있는데 그 순간 끝이에요. 진짜 고수는 평단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다? 개수가 중요합니다. 비트 이더만 사냐? 아닙니다. 나스닥 상장사는 또 바이낸스 코인도 샀네요. 유니스왑, 엠버그룹 이거 마켓 메이커거든요. 유니스왑도 디파이 쪽에 나름 대장 줍니다. 지금 뭐 XRP, 솔라나,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뭐 비텐스, 타오, 체인링크, 스위, 뭐 바이낸스, 유니스왑, 알트코인도 전략 비축하는 회사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죠. 이거 보고 계십니다. 제가 바람잡이라 얘기를 드렸고 사실 전략 비축, 뭐 트레저리, 뭐 이렇게 그 바잉 이런 게요, 에셋 이런 게 최초로 사용한 이 용어를 사용한 사람은 트럼프.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드렸어요. 아마 트럼프 머리에서 나온 얘기는 아닐 겁니다. 어찌됐건 트럼프가 발표를 24년 7월달 그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이더리움에서 XRP 솔라나로, 그 다음에 라지캡, 그 다음 순서들 있죠. 저는 이게 번질 게 뻔히 보여요. 번질 게 보이고요. 뭐 이제 미들캡, 저기 스몰캡 하시는 건 좋은데 비중을 압도적으로 줄이셔야 돼요. 그래도 전 충분하다고 봐요. 그래도 충분합니다. 자, 트럼프의 크립토 포트폴리오를 지금 이제 주소를 뒤져봤더니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지갑 주소 쓱 들여보니까 어라? 이더리움이 87%네요. 엄청나네요. 트럼프 아들들의 크립토 자산의 87%가 뭐다? 이더리움. 제가 예전에 얘기 드렸죠. 에릭 트럼프는 이 코인 업력이 10년이 넘어요. 이게 뭐 그냥 방구석 저 같은 지금 유튜버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대통령 아들 아닙니까? 이분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유가 있었던 거겠죠. 그렇죠? 이더리움 도미넌스 이게 보시면 과거에 뭐 이제 렉트 캐피탈의 분석인데요.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한 8%가 과거에 바닥 부근이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뭐 이제 올라가지 않겠어. 근데 실제로 올라갔고요. 현재 한 13.2% 이더리움 도미넌스 전체 시장에서 이더리움이 13% 정도 돼요. 근데 과거에 보니까 불장에서 기존의 최고 수준이 한 20%까지 닿았다. 여기까지는 최소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겠죠. 자, 조셉 루빈이 또 아침에 TV만 켜면 미국에서 볼 수밖에 없는 그 TV, CNBC입니다. 조셉 루빈 뭐라고 합니까? 요즘에 조셉 루빈 또 많이 나오네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뒤집을 것이다. 근데 생각보다 5년 후, 10년 후, no. 내년에 뒤집을 수 있다. 이건 조금 심한데. 이유는 한번 들어봐야겠죠. 뭐 내년에 아마 할 거고, 이유는 뭐다? Treasury companies driving things. 그러니까 Treasury는 그 회사에 남아도는 그 잉여 자금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이더리움으로 바꿔놓으려고 하는 그런 회사들 그렇게 많다며 얘네들 때문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뒤집을 수도 있다. 근데 밑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총을 이기려면 그러니까 지금 비트 시총이 가만히 있다고 전제하는 거죠. 지금 이 비트 시총 그대로 놔두고 이더리움이 가격이 얼마까지 올라져야 된다? 2만 달러까지 넘어주면 이제 비트 시총을 넘어설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왜 이렇게까지 얘기할까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야죠. 일단 비트코인이 가만히 있길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 자체가 불가능한 전제죠. 비트코인 가만히 안 있습니다. 비트코인 많이 올라갈 거예요. 두 번째로 이더리움이 내년에 2만 달러까지 갈 수 있을까요? 실은 이거는 어떻게 이걸 누가 압니까? 이거 몰라요. 이거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뭐 이더리움도 오르고 비트도 오릅니다. 둘 다 가지시는 게 사실 제일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왜 이더리움을 이렇게까지 띄울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필요합니까? 필요하니까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우리한테 필요하다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우리도 필요해지겠지만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왜 이렇게까지 이더리움 띄우냐? 자산 토큰화 지금 이거 못 들어보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전 세계 주식을, 채권을, 부동산을, 화폐를
이더리움 위에다가 얹는다면서요. 솔라나 위에 얹겠다라면서요. 이게 자산 토큰 아닙니까? 망을 써서 토큰화 시켜서 전 세계에 뿌리겠다. 글로벌 채권의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145경 달러, 145T 달러입니다. 주식보다 채권이 더 높은 거 아십니까? 채권 시장이 어마어마해요. 주식이 127T 달러. 전 세계에 있는 화폐, 부동산, 파생상품 이런 게요. 추정할 수는 있는데 기관별로 통계치가 다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채권과 주식만 그냥 예로 들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시총이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많이 올라와서 2.4T 달러예요. 주식, 채권에 비해서 한참 한 거의 한 70배 모자랍니까? 60배, 70배 차이 나네요. 이더리움은 1T도 안 돼요. 0.49T입니다. 제가 반올림해서 0.5T 달러 여기 적어놨거든요. XRP 0.2T 달러, 솔라나 0.1T도 안 돼요. 0.09T 달러입니다. 코인 전체 싹 합치면 얼마라고 했죠? 시총 4T죠. 4경 달러. 주식 30분의 1, 채권 한 40분의 1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현재 지금 토크나 수준이 어느 정도냐? 우리가 이제 사우나, 목욕 좋아하시는 분 사우나 가서 이렇게 몸을 담그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몸이 아직은 그 채권 주식인데 요 조그만한 종이컵에 들어가려는 거. 종이컵이 뭐다? 이게 지금 크립토예요. 이게 지금 토크나 현재 수준입니다. 턱없이 용량이 작다고요. 사람이 종이컵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이컵을 사정없이 넓혀줘야 되는 거죠. XRP 뭐 이제 왜 언급 안 하냐 뭐 이러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저는 XRP의 최고 가격은요 한참 남았다라고 봐요. 이게 뭐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의 CBDC가 활성화되는 시점에 XRP는 엄청나게 필요해요. 근데 CBDC 지금 활성화 됐습니까? 지금 테스트만 몇 년째 하고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밀려가지고 CBDC가 지금 뒤로 확 밀렸어요. 전 세계 CBDC가 각국별로 다 나오면 얘네들 브릿지 해준다니까요. 그 환전해주고 송금해주고 결제할 때 쓰는 게 뭐라고요? 이게 XRP입니다. 이 당 멀었어요. CBDC가 이 위에 딱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뭐 활성화는커녕 나온 데가 몇 개 없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 CBDC, 뭐 스테이블 코인, 여기 뭐 주식, 채권 이런 걸 뭘로 한다? 토큰화 시켜서 리플망 위에 태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리플의 시총이 이더리움 시총이 좀 민망한 수준이라니까요. 종이컵 하나 가지고 지금 뭘 하겠다는 지금 그런 얘기예요. 현재는 종이컵인데요. 이게 나중에 시총이 주전자만큼 커지겠죠. 그래야 뭘 담을 거 아닙니까? 담아야 돼요. 부에 어떤 분은 뭐 바구니라고 하고 어떤 분은 뭐 항아리 뭐가 된 뭐 양동이 상관없어요. 주전자가 됐든 그다음 양동이 수준.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그 김장할 때 쓰는 대야 정도는 돼야겠죠. 그다음에 목욕탕 수준이 되면 그때 우리가 이제 목욕탕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아직은 자산, 채권, 뭐 부동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목욕탕을 넘어서면 이제 리조트처럼 큰 수영장처럼 되겠죠. 이거요.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 오래 걸. 지금 뭐 AI도 마찬가지인데 1, 2년 내에 뚝딱 하고 나오는 게 실은 아닙니다. 5년에서 10년, 길게는 20년까지도 보셔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실은 기회가 있다고 이 연사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내년, 내후년 안 오른다가 아니고 많이 오르겠죠. 근데 좀 길게 보실 필요도 있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 화폐, 주식, 채권, 부동산 담으려면 엄청난 인프라가 필요해요. 인프라를 제가 고속도로 혹은 망이라고 표현했어요. 망에다 담아서 왔다 갔다 해야죠. 그게 뭐라고요? 이더리움 레이어 2. 왜 이렇게 이더리움 레이어 2가 많아요? 이더리움을 쓰려고 봤더니 너무 비싸고 하니 자체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싸고 저렴하게 이더리움 안 쓸 수는 없고 그게 레이어 2예요. 솔라나, 에이다, 아발란체, 헤데라, 스위, 알고랜드, 애프토스 등등등 이게 레이어 1 예를 든 거고요. 레이어 제로도 있어요. 폴카닷, 체인링크, 코스모스 이런 친구들은 고속도로 이어주는 인터체인지 왔다 갔다 갈아타야죠. 망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 항상 어떤 산업의 초창기는요. 초과 공급이 이루어져요. 왜? 미래라고 하면서 너 이거 미래라며? 그러면 나도 그거 해야지. 너나 할 것 없이 다 뛰어들어요.
그게 19세기 철도 버블, 20세기 닷컴 버블. 지금 뭡니까? 지금 블록체인 버블인 거예요. 레이어 1, 레이어 2. 여기 막 다 돈 벌겠다 뛰어드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승자가 가려지겠죠.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닌 겁니다. 지금은 공급이 많이 이루어졌고 차량이 잘 안 다니는 지금 그 정도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어떤 사람이 지금 12월 달에 피크를 찍지 않겠어? 라고 뭐 예측을 한 겁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을 저는 견지하지만 단기적으로 이건 너무 심한데 지표가 이건 너무 심한데 그러면 시원하게 그냥 저는 언제라도 익절할 준비를 실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아까 뭐 12월인데요. 이 사람은 뭐 10월 31일이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뭐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누구는 12월이고 누구는 11월이고 누구는 10월이고 누구는 9월이고 이거 압니까?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이런 건 그냥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 저는 바닥을 잡으려는 시도 자체를 안 해요. 어차피 못 잡는 걸 아니까 그냥 이 정도면 됐다고 사고요. 꼭지를 맞춰서 팔려고 하지 않아요. 어차피 이거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왜 되십니까? 되시면 대단하신 건 저는 이게 안 돼요. 적당히 근데 어깨 위에서 파는 것은 지나놓고 보니까 그럴 확률은 나쁘지 않게 있었습니다. 무릎 아래로 가면 그냥 꾸준히 주워서 담고 어깨쯤 된다? 이거 좀 심한데? 이거 좀 너무 오래 가는 거 아니야? 그냥 그때 꾸준히 실은 덜어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장기적인 코인 이런 건 좀 빼놓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스윙 매매, 사이클 매매 그 코인이 뭐 100에 한 80개 정도가 있다면 저는 최소 50%, 많게는 100%도 한번 시원하게 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어떤 코인이 먼저 폭등할지 이게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 그때 봐서 이거 좀 심한데 이 코인 특히 뭐 도지코인 너무 날아가는데 그러면 도지부터 이제 덜어내는 거겠죠. 근데 이제 저를 따라서 하시는 건 좋은데 저를 따라서 하시면 아마 그렇게 큰 돈을 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알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 무조건 이렇게 환상의 나라로 다 데려다 드릴 그럴 재능은 없거든요. 그 이유를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에 대한 욕망이 예전 대비해서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꼭지를 맞춰버리고 그냥 적은 돈으로 있는 힘껏 쥐어짜고 조금 예전 같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이 좀 바뀌었다라고 얘기 드렸죠. 돈이요.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먹고 사는데.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면 만족하십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요. 이거 하면 되게 좀 얼버무리세요. 뭐 이렇게 겸손하게 막 얘기하면 막 낮추시는 분도 많이 봤고. 근데 이거 솔직하게 이 정도면 됐다라는 금액이 있으세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투자한 원금 대비해서 이게 얼마 정도 되면 난 팔겠다. 뭐 이런 생각 다 하신 적 있죠? 그게 만약 있다면 예를 들겠습니다. 뭐 1억 투자를 해서 나 10억 되면 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10억에 팔지 말고 8억에 다 털고 나가세요. 요게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이라면 팁입니다. 10억 되면 나 팔아야지 한데 꼭 9억 5천만 원에서 무너집니다. 이거는요 너무 아파요. 이거 너무 아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난 20억 되면 여기 털고 미련 없이 나가겠다. 15억부터 터세요. 20억 가기 전에 19억 2천만 원에서 찍고 떨어지면 그때 못 판다니까요. 15억부터 그냥 터셔야 돼요. 이거 못한다. 사이클 길게 가는 겁니다. 그때는 좀 아쉬우시겠죠. 왜? 왜냐면 내가 팔자마자 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고 대부분은 더 막 치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가 분할로 하자고 얘기를 드렸죠. 근데 분할로 했는데도 위로 가버리면 그거 어쩌겠습니까? 그때 아쉽습니다. 어떻게 안 아쉽습니까? 내가 저때 안 팔고 저때 팔았으면 뭐 2배는 더 벌었는데 3배는 더 벌었는데 아쉽지만 시간이 조금 1년, 2년 흐른 다음에 보면 그때 그러길 잘했다 하고 웃으실 수도 있을 거라 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